자, 오늘 4월 27일 수요일 시장은 밤에 나스닥이 공포스러운 수치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공포에 대한 심리가 더 커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급락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증시가 처참하다 싶을 정도 수준까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의 수급이면 정상적인 분위기였을 땐 지수가 못해도 한 2.5%, 2% 중반이나 3%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또 정상인 수치에 맞아질 텐데 오늘 하루 종일 1%대에서 지수가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은 많이 안 빠지면 좋겠지만 꺾일 때 꺾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안 꺾이다 보면 서서히 핏말리는 하락이 더 오래 갈 수 있거나 잘못하다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하락에는 다 징조가 있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하락 분위기의 시장은 주기적으로 무조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마다 계좌를 잘 지켜야 오랫동안 주식을 할 수 있지. 내가 이전에 시장이 좋을 땐 1억을 벌었는데 하락장이 한번 찾아왔다고 그 1억을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계좌라면 결국에 장기전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선 제가 폭락장 때마다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주 단순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다음에 몇 년이 지났을 때 또 찾아오는 다음 폭락장은 꼭 피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허언증으로 보시고 결과만 보고 읽는 거 누가 못하냐고 못 믿는 분들이 계셔서 하락장 계좌부터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여러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에 띄는 폭락장이 있는데 이때 2008년은 코스닥이네. 2008년은 제가 군대에 있어가지고 주식을 하지도 않았고 그 뒤에 이쯤에서 박스피라 불리는 시장에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 뒤로 찾아온 눈에 띄는 기억에 남을 폭락장이 딱 두 번 있습니다. 2018년 10월 그리고 2020년 3월. 이때 한 달 전후로 계좌를 체크해 본다면 10월 전 9월인 9월 1일 그리고 10월 끝나고 11월 30일까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아주 단순한 원칙으로 계좌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폭락장, 이건 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2020년 2월 그리고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여기서도 폭락장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빨 가지고 하락을 피하기보다는 하락에는 징조가 아주 단순하게 찾아온다 보시면 되는데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뭐 또 무조건 하락할 거다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라는 게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겠다 싶어서 생각하는 대응일 뿐입니다. 이걸 보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선물이나 하락 상품에 베팅하면 되겠네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응 방법은 지수를 맞추려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돌발 상황을 피하거나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한 방어법일 뿐입니다. 하락의 징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종가 캔들, 황금선 밑에 시간이 더 많다. 이거는 지수도 그렇지만 일반 종목에서도 충분히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를 분석한 것도 이 원칙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것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원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최근 하락에 접어들어서 뭐 황금선 위로 올라오는 구간도 있었지만 내려가는 구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평소와 다른 긴 하락. 주식을 매매할 때는 평소와 다른 점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중요한데 평소와 다른 긴 하락. 나스닥은 그동안 아무리 잘못 풀린다 하더라도 바로 오뚜기처럼 반등이 나오고 하락이 길어봤자 2, 3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 3주가 아니라 한 달을 넘어가지고 거의 4개월 넘게 5개월 정도. 그거 자체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소에는 무적이었던 나스닥이 무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끊이지 않는 변동성. 뭐 하락에서 잠잠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갈 때도 1%, 내려갈 때도 1%. 그리고 어제도 보시면은 나스닥이 1.3%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최소 1%씩 움직이고 있는데 하락 상태에서 변동성이 저렇게 끊이지 않는다면은 그 하락이 더 깊어지거나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제가 지수가 다 폭락해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몇 개월 내내 지겹게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이 모든 폭락장을 피하게 도와줬기에 주식을 이론으로 배우신 분들은 이게 뭐야 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전 매매에서는 불확실함과 최악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는 잠만 푹 잤는데 오전에 석탄, 에너지 관련주들을 잠깐 매매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대성에너지, 또 현재 단일가 상태인 GS글로벌, GSE가 있는데 저는 GSE를 잠깐 공략을 했습니다. 대성에너지보다는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더 선호하는 저로서는 GSE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한가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뭐 요즘에 워낙 뭐 팜스토리라든지 한번 이 테마가 움직였다 시작하면 그 다음날까지 장대 양봉을 뿜어내고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좀 버텨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독하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털려내고선 바로 잠들었는데 지금은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매매 이유는 거래대금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뭐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없었으며 오늘은 펄어비스가 25% 강한 양매도와 함께 크게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종목이 폭락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폭탄 돌리기처럼 이런 거대한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급등주 중에서 팜스토리가 마이너스 20%, 한일사료 마이너스 거의 20%.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놓친 종목은 그 뒤에는 관심 종목에서 영원히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있다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유지 결정이 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한국 시장 아니랄까봐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가 재개된다는데 오스템이 장중에 22%까지 올라가는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아무 지분 관계도 없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비슷하다고 올라가는 걸 보니까 역시 주식시장은 그냥 돈 있는 세력들 마음대로 돈 있는 외국인 기관이 상승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해야 할 거를 체크해 보자면 미국 증시가 참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락하다가도 한 방에 1%, 2%, 그 전부터 아무렇지 않게 반등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다가 한 방에 3%, 3%, 또 3%, 1%는 기본. 그리고 이번에도 또 2, 3%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굳이 트레이딩으로 고르자면 당연히 오늘 상한가를 친 석탄주 중에서 잠깐 먹고 빠지는 것일 텐데 그마저도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차라리 또 새로 거래대금이 떠오르는 종목을 기다리거나 내일 시장에서는 진짜로 매매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하루에 그래도 한 개씩은 매매를 계속 어떻게 찾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내일은 진짜로 매매하기가 싫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펄어비스 상태를 보니까 얼마든지 이 주가는 심하게 폭락시킬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의지로 인해서 얼마든지 폭락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펄어비스의 하락은 어째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당분간 뭐 수익을 작정하면 볼 수 있겠지만 잘못 삐끗했을 때 잃어야 되는 돈이 훨씬 더 많기에 역시 여행이라도 가라는 말밖에 해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